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마입니다. 병원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에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네. 의료보험에서 안 준다, 내지는 실손보험에서 뺏어간다. 너무 질문들이 많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의문을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으로 스스로 본인 부담금 환급액을 찾아가는 방법, 그것을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네. 실손보험과 관계,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병원비 돌려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드린 이유가,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걱정부터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치료를 좀 미루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네네. 드리려고 찍은 거예요. 그 돈이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치료는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최저로 네. 보장은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치료를 받자.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충분히 치료하셔도 된다. 그 나라에서 그런 걱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고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있습니다. 병원비 돌려주는 것은 급여 부분에 본인 부담금을 돌려주는 것이고요.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은 급여, 비급여로 나눠져 있습니다. 급여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본인 부담, 전액 본인 부담 이런 항목이 있고, 돌려두는 내용은 일부 본인 부담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라고 찍혀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돈을 그 이상 냈는데 안 돌려주더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영수증에서 비급여 항목이나 전액 본인 부담 금액이 합쳐져서 그 돈을 낸 것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 금액이 얼마 이상을 돌려주는지, 1분위는 87만원 이상 내면은 다 돌려줍니다. 이게 지금 분이라는 거는 본인의 경제력 상태에 따라서 나눠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분위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고요. 10분위는 부자들이죠. 10분위의 경우에는 780만원입니다. 요양병원에 너무 오래 입원하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액을 달리 했습니다. 일반 병원에 입원하시면 본인 부담금 78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가장 부자들, 요양병원에 4달 이상 입원하실 경우에는 1014만원을 적용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양병원에는 가능하면 4달 이상은 입원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금액이 다르다는 점. 그래서 아무리 부자여도 내가 병원비 내는 것은 1014만원 본인 부담금에 한정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분위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내는 보험료가 바로 분위입니다. 표에 따라서 내는 건강보험료, 내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보시면 딱 나오거든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얼마다. 그 금액을 보시면 분위를 바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빠님, 제가 만약에 의료보험을 네.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내고 있다. 네네. 그러면 제가 몇 분이고 얼마 정도 금액까지 제가 그 이상이 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주 질문 좋습니다. 표에 보시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다 마찬가지로 8분위에 해당되십니다. 네, 제가 15만 원을 내면 8분이. 네. 그 부자네요. 네, 8분이면은 본인 부담 상한액이 414만원입니다. 아, 그러면 비급여가 아니고 제 그냥 급여로만 치료를 했다. 네네. 그러면은 1년에 제가 400 얼마가 넘으면 저는 돌려받게 되는 거네요? 네, 414만원. 아, 414만 원. 네. 그런데 만약에 요양병원에 4달 이상 입원하셨다. 그러면은 414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538만원을 적용합니다. 네. 약간의 불이익이죠. 한 120만원 정도? 네네.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해라. 네. 요양병원에 4달 이상 입원하셔야 된다면 본인 부담은 상한액 120만원 정도. 한 달로 치면 한 10만원 정도죠. 그러니까 좀 허용 가능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교훈을 약간 얻었어요. 네. 그러면 본인 부담금 상한제로 내가 돈을, 병원비를 돌려받으려면, 그런데 나는 좀 경제적으로 약간 어려워. 네. 그러면 일단은 비급여는 안 할래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나는 병원비 많이 냈다. 그런데 안 돌려주더라. 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분들은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하신 겁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비급여를 할 때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급여가 아니어서 뭐 의료보험 혜택이 좀 줍니다. 뭐 네. 이래서 이제 비급여인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미리 딱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의사 선생님, 저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기 때문에 비급여 항목은 좀 제외하고 네. 급여에 해당되는 걸로만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환자를 빨리 좋아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수단 저 수단을 다 써야 돼요. 적극적인 진료
진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여 진료도 하고 비급여 진료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또 나라에서 허용을 해 놓은 거잖아요.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욕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 근데 그래도 급여로만 치료를 해도 사실은 되지 않나요? 그렇죠. 급여 진료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진료는 반드시 필요한 진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건 꼭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항목들이 급여 항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하면서 필요한 진료가 급여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임상이 많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검증이 많이 된 진료니까 사실은 더 안전하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네. 그러면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그냥 다 해야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죠.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비급여는 빼고 가능하면 급여로만 치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은 진료 자체를 포기해 버린단 말이에요. 미리 생각해가지고 아, 그냥 어려운데 하면 또 돈이 많이 나올 거야. 이러니까 그냥 겁도 나고 이러니까 아예 포기하고 안 받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받긴 받되 급여 항목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치료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급여 위주 진료를 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 다 됐어요. 네. 내 스스로 본인 부담금 상한액 넘어선 환급금을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상단 제일 좌측에 민원 여기요라는 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두 번째 개인 민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개인 민원으로 가시면 위에서 7번째 항목으로 환급금 지원금 조회 신청 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서 조회한 내용을 보고 계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환급금 신청 총 0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로그인 하셔야 됩니다. 저는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나온 거죠? 바로 들어가서 영원이라고 나왔는데 로그인을 안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로그인은 가까운 젊은이에게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얼마 정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해도 이제 8월까지 다 해가지고 나라에서 통보가 오긴 오는 거죠? 네. 올해 2023년 진료 받은 것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부 계산을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올해 것은 2024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서 24년 8월 정도에 일괄적으로 환급금 돌려받으시라고 엽서를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작년 것은 올해 8월이고요. 올해 것은 내년 8월입니다. 그런데 공파님 이제 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또 물어보시기를 아 나는 굉장히 급여로만 다 해가지고 금액을 받았는데 내가 의료실비를 들고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도로 뺏어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손보험, 실비보험이라고 하는데 들으셨잖아요. 네, 들었죠. 저도 들고 다 들었는데 네. 이 실비보험이 생긴 지는 오래되고요.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은 그 뒤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괴리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실손보험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가 없었어요. 네. 실손보험에서는 달라고 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생기고 나서 실손보험, 실비보험에서 약관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2009년 10월 이후로 실비보험은 약관을 보시면은 본인부담금 상한제로 돌려받은 환급금은 실비보험에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 거다. 나라에서 받는데 또 본인들이 또 실비보험에서 또 받았다. 그런 핑계를 대고 가져가게 되는데 네. 그것은 계약상이기 때문에 2009년 10월 이후에 든 실비보험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아직 환급금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만 돌려달라 그러면
하면은 돌려줄 수밖에 그게 없잖아요. 2009년이죠? 2009년입니다. 2009년 이후에 든 실손 보험에 대해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09년이 그 이전에 한 몇 년 전부터 실손 보험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2009년도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실손 보험이. 그 기준으로 이전에 들었냐 이후에 들었냐를 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뭐 몇 세대 실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예, 1세대, 표현하더라고요. 2세대 막 이렇게 다 틀려요. 그런 것도. 네. 기존에는 받으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 상한제 해서 나라에서 받은 금액도 있으면서 실손보험회사에서 또 이중으로 네. 또 수령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2009년 이후에 드신 분들은 법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받았더라도 돌려달라 그러면 이제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네. 실손보험에다가. 근데 그 이전에 들었던 분들은 이미 받았잖아요. 네. 그 뉴스에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2009년 10월 이후에 든 사람들한테만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실무에서는 그 전에 든 사람들한테도 본인부담금 돌려달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시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드신 분들은 법적으로는 네. 돌려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면 의료 실비라는 것 자체가 내가 비용이 들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에서 돌려받아서 없어. 내가 들은 돈이 없어. 그러면은 안 받는 게 맞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게 가져가야 그렇죠.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실손보험 뭐하러 드냐 또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까지 다 되죠. 하잖아요. 네. 네. 그거는 뭐 개인의 취향인 거죠. 네. 이제 의미는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네. 왜 이걸 돌려달라고 하고 또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네. 네, 그런 부분 아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병원비 돌려받는 법 그 영상 중에서 내 스스로 나라에서 엽서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법, 돌려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울러서 실손보험과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가능하면 급여 진료로만 치료를 하시는 것이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받으실 수 있는데 유리하다.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아플 때 너무 이렇게 지레 겁먹고 네. 그렇게 치료에 소홀하지 말고 치료를 꼭 받자. 네. 우리나라는 의료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내 경제 수준의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이면 나라에서 다 돌려준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급여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좀 딱딱한 내용인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이런 걸 자꾸 하는 이유가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얻어가실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재미없겠지만 조회수가 안 나와도 꼭 하는 겁니다. 네. 저희 공파TV와 함께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